그렇게 하다가 이제 탈북을 하게 됐잖아요. 네. 어떤 이유로 탈북하게 됐어요? 사실 제가 이제 그 6년을 어쨌든 잘 버텼잖아요. 네. 근데 그 너무너무 이제 경제적인 다른 학생들, 다른 친구들과 경제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6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게 제가 선생님을 되게 잘 만났던 것 같아요. 선생님이 되게 잘 봐주셨고 네. 저희 집안의 어떤 형편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6년을 잘 마칠 수 있게 중간중간 뭔가 돈을 내야 된다던가 그러니까 음악반에 있으면 돈을 어떤 경우에 많이 내냐면 무대 의상을 다 학생들한테 돈을 걷어요. 똑같이 얼마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수선제, 그러니까 양복점 같은 데 가가지고 신체 사이즈를 재가지고 그에 맞는 무대 의상을 선생님이 디자인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든단 말이죠. 그때 돈 낼 때 저 항상 되게 어려웠거든요. 그거는 큰 돈이었겠어요. 큰 돈이었죠. 예, 그래서 선생님 그때마다 저한테 조용히 있는 만큼만 내라. 뭐 반이라도 내라.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봐주셨어요. 좋은 그래서 선생님이시네요. 맞아요. 전 선생님 되게 잘 만난 것 같아요.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배려가 있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그만두고 싶어도 선생님이 그렇게 잘해주시는데 무책임하게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버티다 보니까 6년 다 다녔던 것 같아요. 그러고 이제 사회 나와서는 일을 안 하시고 바로 탈북하신 거예요? 사회 네. 사실 그렇게 이제 6년을 딱 하고 졸업할 때 다른 친구들은 뭐 대학교도 가고 뭐 어디 도예술선전대 뭐 이런 데도 가고 뭐 평양까지 간 친구들도 있었어요. 그런 친구들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. 저는 갈 수가 없었던 게 내가 살던 곳에서 좀 큰 도시로 가서 공부를 하려면 어쨌든 자부담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. 그렇지, 맞아. 기숙사 생활도 해야 되고 집안 형편이 그렇게 할 형편이 못 됐어요. 그래서 학교 교장 선생님도 추천을 해주셨는데 대학교로 가라. 사실 그 당시 저는 뭐 정말 전문 예술단을 가든지 대학교를 가서 음악교사 되고 싶었거든요. 예. 왜냐면 열심히 그래도 그동안 음악 쭉 6년 동안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없게 됐을 때 졸업을 하고 다른 친구들 막 다른 이렇게 막 대학교도 가고 예술단도 가면서 막 그 설레어하는 그 친구들 봤을 때 저는 굉장히 허탈했어요. 그럴 수 그리고 있죠. 되게 마음이 되게 우울하고 되게 슬펐던 것 같아요. 그렇지. 예.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공장 같은 데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. 그런 걸 이제 북한에서는 조금만 뇌물 고이면 적을 걸어놓고 다른 거 할 수 있잖아요. 그렇지, 예. 맞아요. 재봉을 배우는 기술을 그 기술을 배우는 게 유행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개인집에 이제 돈을 주고 이름은 적 걸어놓고 이제 제가 양복점 같은 데 가가지고 재봉 배우는 기술을 배우게 됐어요. 근데 그때도 보게 되면 개인집에서 배우다 보니까 이 재봉을 직접 본인 거 가지고 가야 돼요. 저희 집에 재봉이 없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음악 선생님 집에 거 빌려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배웠던 기억이 나요. 야, 북한에서 그러면은 이제 정만 그 공장에다 걸어놓고 나와서 사회 활동했잖아요. 경제 활동하고 그렇죠. 돈 벌고 그거 보고 83이라 그러지 않아요? 맞아요. 네, 83을 그냥 했었던 거죠. 그러다가 탈북하게 됐고 사실 그렇게 재봉을 배웠잖아요. 그래서 배우던 중간에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게 좀 위급하시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. 예,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본격적인 사회 활동을 하기 전에 내가 이제 그 할아버지 얼굴을 뵙고 와야겠다는 마음으로 잠깐 제가 한 3시간 가량 기차는 잘 운행 안 하니까 그 자동차 있잖아요. 예, 그거 타고 이제 할아버지 댁에 갔었어요. 갔었는데 정말 할아버지가 거의 뭐 오늘 내일 하시더라고요. 건강하신 분이셨는데 그 미공급 내내 제대로 된 식사 하나를 제대로 못 하신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중풍이 오시고 그게 병이 되셔가지고 계속 누워서 대소변 받아내시고 누워서 식사하시고 어렸을 땐 저한테 굉장히 큰 분이셨는데 정말 이렇게 작아지셔가지고 누워 계시는 그때 그 모습을 본 게 마지막으로 보고 탈북을 했던 것 같아요. 사촌 동생이 저한테 갑자기 자기가 3-4일 정도 후에 중국 간다는 거예요. 예, 탈북을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저보고 갈 생각 없냐고. 예. 그래서 너무 좀 갑작스러웠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사실 저도 늘 갈 마음이 있었어요. 왜냐면 생각은 하고 계셨고. 생각은 하고 있어요. 저희 동네 사람들도 가는 사람 많이 봤고 저 역시도 이제 왠지 가야 될 것 같고 집안 형편상 맞아요.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했어요. 북한에서 이런 말 있잖아요. 집안에 입 하나 더 덜어야 된다 이런 거. 맞아요. 그래서 이제 입도 덜고 그리고 내가 중국에 가서 또 돈 열심히 벌어서 집에 보내주면
집안의 어떤 경제적인 또 그런 어려운 부분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늘 갈 마음은 있었는데 네. 그냥 마음만 있었던 거죠. 시도는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가자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한 이틀은 고민해야겠다 해서 고민을 했어요. 정말 갈까 말까 할까. 근데 정작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밤에 잠이 안 오는 그렇지. 거예요. 아무래도 예. 그렇죠. 예. 왜냐면 부모님을 일단 막상 가족을 남겨두고 가야 되고 중국으로 간다는 게 말이 쉽지.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앞으로의 그 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그렇지, 없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사실 정말 용기 있게 갈 거야라는 마음이 갑자기 들진 않았어요. 그래서 2, 3일 동안 밤낮으로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뭐 제가 북한 한 20년 넘게 살았지만 그 어떤 희망이 보이진 않았어요. 그렇지. 그래서 그걸 생각했을 때 그러면 가자. 가는 게 낫겠다. 그래서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때니까 북한에 예. 편지를 썼죠. 엄마한테다가. 내가 중국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엄마한테는 나올 테니까 그때까지 건강하시라고 만장같이 편지를 써놨었죠. 그렇게 하고 동생과 함께 탈북했어요. 도망간 건너죠. 그러면은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북송이 되거나 이런 적이 있는데 예. 북송 이런 거 아니요, 해보셨어요? 저는 이제 뭐 탈북하는 과정에 누구나 우리 탈북민들이 다 이제 정말 각자만의 어떤 그런 고생을 하면서 왔잖아요. 근데 저는 북송은 당하지 않았어요. 북송은 그래 당하지 않아서 그것도 복이 아닌가 싶어요. 맞아요. 저는 이제 비슷하게 저도 말 없이 갔는데 그래도 이제 편지라도 남겼잖아요.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했잖아요. 저는 몇 날 며칠이 아니라 1초, 2초도 고민을 안 했어요. 저는 무조건 정말요? 가야 된다. 이런 기회가 있고 브로커가 있었으니까 브로커가 있고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무조건 나는 가야 된다. 가야 된다. 네, 그런 생각을 절박했구나. 했었어요.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당연히 가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희 어머니는 안 된다 이간나야 무슨 그런 생각하니 이간나 반동 분자다 이간나야 막 이러면서 계속 나를 오히려 감시를 하는 상태예요. 그때 그런 기세와 그런 패기가 지금은 없어졌어요. 너무 편하게 살다 보니까. 그러면 다 그렇게 되는 거죠. 네. 그럼 중국에서는 어떻게 사셨어요? 중국에서는 오래 있지는 않았고요. 근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이제 가겠다고 한 것 중에 또 이제 그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 중국이란 다른 낯선 나라에 가는 게 사실 되게 무서웠거든요. 그쵸. 왜냐면 일단 언어를 모르잖아요. 가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잖아요. 근데 다행히 중국에 먼 친척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친척 집에 연락처를 완전 몇 집 거를 외운 거죠. 예. 예, 그래야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.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다행히 그 두만강을 넘자마자 중국 친척과 연락이 돼가지고 저는 북경까지 들어가게 됐어요. 왜냐면 그 친척집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렇게 연변 쪽에 있으면 북한이랑 가깝기 때문에 위험하다. 차라리 대도시로 나가라. 네. 그래서 그때 친척 사촌 언니가 4천 넘겠다. 한 6천 정도 되는 언니가 저희를 이제 차에 태워가지고 예. 북경까지 데리고 왔어요. 둘이를. 예. 그래서 이제 그 북경에 언니의 친구 그 부부 내외가 예. 그렇게 이렇게 공장을 운영하더라고요. 예. 북경 외곽에서. 예.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대구에 있는 어떤 회사랑 합작 회사인데 예. 이게 자석을 만들어내는 회사였어요. 그래서 거기 가서 주 야간으로 일을 했죠. 월급을 받고 거기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숙식 제공 다 해주고. 그러면은 나름대로 그 편하게 온 것 같아요. 중국에서 그 삶도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이 고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냥 아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길을 놔줘가지고 그냥 편하게 중국에서 몇 년 사셨어요? 1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. 1년 정도. 1년 동안 그 공장에서 공장에서 거기서 살면서 중국말, 그러니까 그 당시 그 회사에는 조선족이 별로 없었고 대부분 90% 이상이 한족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는 우린 조선족이라고 거짓말을 하고. 왜냐면 북한 사람을 말할 수 없잖아요. 근데 그 한 기숙사에서 6명이 자요. 2층 침대가 3개가 있으니까.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도 완전 그 중국말을 빠르게 배웠어요.